이 휴가철을 맞아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, 물놀이 도중에 아버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. 이 사건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. 먼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.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, 그럼 모의 실험을 몇 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 직원을 시신으로 해가지고 떠밀리는 실험도 해보고 국과수에 현장 감식을 의뢰해서. 자, 지금 경찰 관계자의 말을 보면 네.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모의 실험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그 의뢰까지 한다, 현장 감식까지 의뢰한다라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네.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6월 22일입니다. 6월 22일에 경찰에 신고 한 통이 들어왔는데요. 네.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장포리 갯바위 앞바다에서 네. 57살 김모 씨가 익사해서 숨졌다. 이렇게 55살 여성 보험 설계원 여성이 신고를 했습니다. 보험 설계사가 예. 112에 신고를 한 거군요. 했습니다. 이 경찰이 가서 보니까 뭐 김 씨는 숨져 있고 바닷물이 뭐 찰랑찰랑거리고 하니까 이 익사로 처리를 하려다가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갯바위 지역이니까 예. 이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이 20m가 시신이 떠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해당 지역이 갯바위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서 이 도저히 20m나 떠밀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좀 말이 좀 진술이 맞지 않았고요. 그리고 게다가 숨졌다는 시간이 썰물 시간이기 때문에 시신이 오히려 이 숨졌다는 곳에서 이 발견된 장소까지 떠내려오는 게 아니라 갯바위까지 오히려 더 멀리 밀려나야 되는데 전혀 정반대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었고요. 그리고 갯바위에서 미끄러져서 익사를 했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끄러졌으면 뭐 어디 부딪혀서 상처가 났어야 되는데 그런 상처가 몸에 하나도 있지 않았고요. 그리고 해당 지역이 수심이 상당히 낮고 뭐 그리고 이제 아무리 많이 차도 허리까지도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경이 물리적으로 봐도 익사 사고가 발생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다라는 거죠. 예, 맞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해경이 이게 익사 사고가 아니라 이 타살 정황이 있다라고 보고 이 자기들이 해경이 직접 모의 실험을 하기 시작한 네. 겁니다. 그런데 보통은 이제 뭐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뭐 목격자들을 뭐 탐문 수사를 한다거나 피의자로 뭐 그러니까 용의자를 좀 특정해서 수사한다거나 하는 게 보통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니까 모의 익사 실험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뭐 실험까지도 하고 합니까? 제가 보기에 전체 그 자세하게 보니까 너무 그 허술해요. 네. 완전 범죄를 노리기에는 네. 도저히 아까 말했던 밀물, 썰물도 안 맞고요. 그다음에 수심의 깊이라든지 저기 갯바위 떨어질 때 상처라든지 모든 게 안 맞으니까 아마 이게 의심을 했고 그래서 경찰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형이 있잖아요. 네. 인형을 이게 5개인가 뭐 만들어서 실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인형이 어디로 가는지 그 갯바위 그 위치로 올 수 있는지 네. 이 시험을 해보니까 한 번도 이게 도달이 안 됐다.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실제는 보니까 이제 그 아들이 아마 아버지보다 90kg 거구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강제로 아마 머리를 잡고 익사를 시킨 다음에 아마 이게 시체를 옮겨서 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밝혀진 걸로 보입니다.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치밀한 과학 수사의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보험이 15개나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한 달에 보험료로 230만 원이 납부됐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나왔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사망한 57살 김모 씨 앞으로 이 보험이 무려 15개가 들어가 있었고요. 이 한 달에 지급하는 비용이 230만 원이었습니다. 네. 이 보험을 이 해당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이 숨진 김 씨와 김 씨의 전처 그리고 둘째 아들 그리고 보험 설계사 이렇게 4명이서 네. 여행을 떠난다 뭐 이런 명분으로 있었던 곳인데 이 전처가 한 달에 무려 230만 원이나 네. 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경찰이 이제 각종 모의 실험도 하면서 이게 보험료 때문에 이 살해를 저지른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을 해서 결국 아들에게 이 실토를 받았습니다. 자신이 직접 뭐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모의를 해서 나머지 사람들과 모의를 해서 살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왜 그랬냐고 추궁을 해보니까 이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어서 이 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한 중간에도 경제력이 없어서 자신들에게 오히려 자기들도 힘들게 살았는데 돈을 꾸지를 않냐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하게 됐다. 보험 때문은 아니다. 뭐 이렇게 진술은 했지만 이 만약에 김 씨가 숨졌을 경우에 이 모자 앞으로 이 살해를 직접 한 아들과 모의를 한 이 전처 앞으로 무려 13억 원의 보험료가
되기로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네. 네. 참, 근데 이게 뭐 대담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이 범죄 현장에 있던 보험 설계사도 지금 이 범죄에 약간 가담했다,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럴 경우에도 이 보험 설계사도 처벌을 뭐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 그 보험 설계사는 일단 알리바이를 조사하는 거예요. 네. 자기가 이게 그 익사당을 박은 것처럼 네. 뭔가 이게 허위로 진술했잖아요, 신고를요. 네. 이런 이제 알리바이를 조작한 그 부분만 보면 그는 게 두 개죄가 해당돼요. 그게 바로 이제 그 증거 위조죄가 있습니다. 증거 인멸할 때고 위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범인 은닉 도피도 됩니다. 범인을 갖다가 은닉 도피가 되기 때문에 두 개째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살해까지 설계사가 모의를 했다면 네. 그건 당연히 그건 존속 살해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고 네. 일단 이게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아까 증거 위조와 범인 은닉 도피는 확실하고 네. 그 다음에 그 살해까지 모의했는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예, 이게 경찰이 조사를 해봤는데요. 아직 그 보험 설계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보험 설계사가 직접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한 정황이 드러났고 네. 보험 설계사가 실제로 이 아들과 전처와 함께 살해를 공모한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. 네. 다만 이 보험 설계사가 도대체 왜 이런 살해에 끼어들었느냐가 정확히 조사되지 않았는데요. 경찰이 아직 의심하기로는 이 보험료를 받을 쓸 경우에 나눠서 함께 가지기 위해서 이런 살해에 공모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그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에 대한 수사는 조금 더 보강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.